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명절마다 공무원인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관저에 모여 전가족이 애국가 4절까지 떼창을 부른다는 대가족이 있습니다. 아, 관저가 아니죠. 공공기관이죠. 정정하겠습니다. 감사원장 관저가 아니라 감사원 1층 식당이었죠. 여튼 이 공공기관에 모여 떼창을 했던 그 가족, 최재형 국힘당 대선 후보자 이야기입니다. 전직 감사원장이었던 최 후보가 공공기관에서 가족 모임을 하고 애국가를 4절까지 불렀다는 논란이 커지자 온 가족이 총출동해 울고불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증거랍시고 설거지 사진을 모아 올리는 기상천외할 웃지 못할 가족 살리기 코미디 대잔치가 벌어졌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조차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애국가 4절까지 부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공공기관 식당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사용했느냐 하는 문제였는데요. 모여서 기미가요를 부르던 앵가를 부르던 그건 누가 참견할 일이 아니죠. 입장문이요? 설거지 사진이요? 부끄러운 줄 좀 아십시오. 법을 집행했다는 대한민국 판사 출신이라는 분이 공사도 구분 못하고 벌인 일을 왜 가족들이 떼거지로 나서 물타기하고 두둔하고 나서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에이, 설마요. 정신들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은 또 그새를 못 참고 이번엔 불법 선거운동을 하다가 딱 걸리고 말았는데요. 무법자가 정말 따로 없는 거죠. 법을 지키고 수호해야 할 대선 후보자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분도 1.11 사고 체질인가 봅니다. 윤석열에 이은 1.11 사고, 그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은 바로 최재형이었는데요. 어김없이 또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국힘당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번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대구 방문 때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인데요. 선거법에 따르면 비선거 운동기간에는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는데 마이크를 사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겁니다. 관할 선관위도 위반 사항으로 판단해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상태인데요. 사태가 엄중해 보입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6일 오후 대구시 중구 동산동 서문시장을 방문했는데요. 이날 오후 5시쯤 서문시장 입구에 도착한 최 전 원장은 측근이 건네준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 정권에서 힘드셨죠라며 저 최재형이 정권 교체 이루어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5개 등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해 발언할 수 없는데요. 공직선거법 제59조 사항은 선거일이 아닐 때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허용합니다. 이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5개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금한다는 의미인데요.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상시 가능하지만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중앙선관위는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이날 최 전 원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서문시장을 방문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번복하기도 했는데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최 전 원장은 앞서 국힘당 대구시장 기자간담회에서 서문시장을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방문을 강행했는데요. 서문시장에서는 지난 7월 중순부터 9일 현재까지 동산상과 관련 확진자가 모두 47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이쯤 되면 민폐의 아이콘인데요. 혹여나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된다면 대통령이 돼도 당선 무효입니다. 왜 그러셨어요? 자이던 타이던 후보직을 사퇴하는 게 답이 될 듯합니다. 이준석 국힘당 대표가 내년 대선과 관련해 현재 구도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으로 다시 나오지 않는 이상 5% 이상 차이로 패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느닷없는 5% 대선 패배 주장은 또 뭔가요? 미리 출구 전략을 짜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박근혜 사면을 위한 노림수인가요? 박근혜가 사면되면 5% 차이로 이긴다는 이야기인데 누가 사면을 해줄까요? 이 요상망측한 5% 대선 패배로는 대체 뭐죠? 올여름 날씨가 많이 덥긴 했죠. 9일 영남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8일 경북 안동에서 시민들과 가진 토크 콘서트를 통해 2012년 대선은 3% 차이로 간신히 승리했다. 박 전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패한 선거였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 대표는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영남권, 충청권, 강원권에서도 이제는 그때만큼의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데 수도권은 그보다 더하다며 현재 표 분할 구도로는 이길 방법이 없다고 엄살을 폈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20대, 30대의 지지를 끌어낸다면 대선 승리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지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20, 30대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유도해 승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대선 패배 위기론을 주장해 보수 결집과 20, 30대 젊은 층의 결집을 유도해보려는 꼼수로 보여집니다. 물론 차기 정권도 여권의 승리가 기대되기는 하지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10년 동안 국힘당에서 배운 게 이런 치드키인 거죠. 역시 준스톤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9일부터 5일 동안 휴가 중인데요. 이에 경상북도 상주에서 개인 택시 양수양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참 별나죠? 정치하다 실패하면 택시로 먹고 살 요량인 모양인데요. 그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SNS에 교육 잘 받겠습니다. 훌륭한 개인 택시 기사로 거듭나겠습니다라고 적었는데요. 14번 교육생 명찰이 달린 조끼를 입은 셀카도 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택시 면허증을 딴 뒤 2달 동안 직접 운전대를 잡고 택시 영업을 체험한 바 있는데요. 개인 택시를 양수할 수 있는 기간을 채운 셈인 거죠. 그는 휴가는 택시로라며 택시 타고 민심 속으로 휴가 갑니다라고 적힌 홍보 포스터를 SNS에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표의 여름 휴가 기간은 9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역시 국힘당에는 다양한 관종들이 넘쳐납니다. 그 중에 제일 관심받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준석인데요. 한 달에 무려 100여 개 가까운 SNS를 올린다고 하니 나름 인싸가 되고 싶은 거죠. 올림픽도 끝나고 무더위도 입추를 지나면서 아침 저녁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숨고르기가 끝나면 당내 경선을 거쳐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될 듯 합니다. 이번에도 소중한 한 표, 우리 진영의 똘똘한 후보에게 밀어줬으면 좋겠습니다.